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사실은 탈당 선언을 하고 이제 신당 창당 창준이를 이제 띄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뭐 연설문은 어떻게 보셨고 이 배가 성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전용기 의원부터 하시죠. 용기 있게.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기에는 그래도 보도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다. 왜냐하면 게임 체인저가 됐어야 될 그 기자회견이었는데 네. 그 정도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타이밍을 조금 잘못 잡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직까지 한동훈 장관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 보수 지지자들 층에는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준석 신당으로 향해야 될 그런 시선들이 좀 덜 간 부분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기 저는 이르다고 봅니다. 네. 이준석 신당이 실제로 떠오르려면 네. 한동훈 장관의 검증이 일부 이루어지고 나면 저는 새롭게 평가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사람들이 이준석 신당을 좀 쉬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그 한동훈 장관은 이제 내려갈 길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이제 본인이 불편해하던 진실들을 막닥뜨려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네. 이 검증에서는 내리막길밖에 없기 때문에 한 10일, 15일 이후면은 다시 이준석 신당이 붐을 일으킬 때가 올 것 같습니다. 보수 지지자들 측에서는요. 네. 보수 지지자 측에서는 보름 후에는 이준석이 뜰 거다. 다시 한번 네. 이슈를 가지고 올 거다. 키가 예. 될 수 있다. 자, 신인규 우리 창당준비위원장 동료가 됐어요. 둘 다 창당준비위원회. 저는 이제 민심동행 민심동행. 창준이고 네. 이준석 대표 쪽은 개혁신당, 개혁신당. 창준이를 아마 이제 네, 지금 만들고 네. 있는 걸로 네. 보이는데요. 저는 어제 그 기자회견을 다 보면서 네. 참 이준석 대표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구나. 그러니까 국민들이 결국에는 지금 양당에 대한 지친 그 마음들이 이준석 대표로 상징되는 좀 새로웠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한 저는 기대감은 확인이 됐다고 보는데 네. 지금부터의 저는 이 새로운 정치 세력들, 뭐 신당들에 대한 성공 가능성은 이준석 대표 자신한테 달려 있는 거고요. 저희 같은 민심동행 같은 경우에는 또 제 자신한테 지금 달려 있다. 결국 네. 국민들이 이 정치의 길을 인정해 주셔야 표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명백하게 비토 정치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준석 대표는 항상 이제 평론도 많이 했고 날카로운 비판과 지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들으면 시원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럼 그 다음을 내놔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바꿀 건데 네. 그럼 비전을 명확하게 내고 그게 국민들한테 선택까지 이어져야 전 이번에 성공한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는 인물과 메시지 네. 이 두 가지의 산을 넘어야 되는데 네. 이 인물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럼 누구와 함께 하느냐인데 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정치 공학적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진다면 소위 말해서 이준석 대표는 좋지만 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배지를 달기 위해서 몰려든다라는 느낌이 들면 이거 국민들은 정치 공학으로 평가해서 굉장히 냉정할 거거든요. 네. 그리고 메시지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좀 이념을 좀 순수하게 가져가자는 입장이고 이준석 대표는 아마 좀 더 이렇게 큰 사람들을 모으겠다라는 생각인데 이게 바른미래당 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당시에도 내부에서부터 이게 기스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이면 이제 합의는 하죠. 최소 강령. 그러면 아무것도 합의가 안 한 거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안들마다 직접적인 이런 대안을 내기가 참 어려워진다. 네, 그래서 네. 이 두 가지의 벽을 만약에 넘는다면은 더 성공할 것이고 여기 둘 중에 하나를 못 넘어가면 이거는 뭐 기대보다도 못할 위험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기 당대당 통합 얘기도 하던데 민심동행 창준이하고 개혁신당 창준이하고 당대당 통합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에 지금 달려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행보를 지켜봐야 예.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게 순서일 것 같고. 예컨대 뭐 금태섭, 뭐 류호정, 양향자 이런 정치인 류하고 결합하게 된다면 민심동행 같이 못한다. 이런 거예요. 저는 금태섭 의원이 지향하는 정치와 제가 가는 정치는 완전히 다르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정치는 지금 3월 달부터 창준이를 시작해서 네. 이번에 이제 창당까지 하셨는데 뭐 고생 많이 하셨죠. 그 네. 진정성을 제가 절대 폄하하는 건 아닌데 그분들이 가고자 하는 정치의 방향성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네. 그렇다면 같이 하기는 어렵죠. 네. 근데 이준석 대표는 많이 같이 하겠다. 네. 그럼 그 원칙에 따라 같이 하시는 거고 저랑은 같이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는 제 길 가는 거고 제가 이준석 대표가 어제 이제 미래라는 단어를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네. 제가 미래로 오늘은 가자가 제목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정치가 미래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 이준석 대표가 답을 해야 된다 봅니다. 왜? 이준석 대표가요, 정치를 12년을 하셨더라고요. 그럼 12년을 했으면은 아무리 나이가 젊고 좀 이렇게 일찍 시작을 했더라도 전 이준석 대표는 미래라고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이분은
과거 아니면 현재. 전 요 두 단어가 오히려 더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도 만들었고 지방선거까지 승리로 이끈 네. 상당히 능력을 발휘했던 전 이분을 미래로 표현하는 게 과연 맞는가.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은 서사를 통해서 온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서사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전 어제 들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가 그 당에서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를 보면 굉장히 그 사적 감정도 많이 배어 나오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런 좀 사감이 많이 들어간 정치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마 새롭게 지금 나서실 때는 조금 더 국민들이 문제 제기했던 부분까지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 저는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누가요? 이준석 대표 신당이요. 왜요? 왜냐면 당연히 뭐 아니, 민심동에도 민주당 잘 됐으면 좋겠는데 예, 예. 민주당 입장 이런 걸 떠나서요. 예. 그냥 저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준석 신당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뭐냐면 차원에서 그런 생각을 이준석 대표의 정치 스타일은 저랑 절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정치 지향점도 저 죽어도 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준석 대표가 미래다 이런 것도 절대 전 동의할 수 없고요. 이게 새롭냐 이것도 절대 동의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준석 대표가 실제로 이 정치 지형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이기는 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신당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거대 권력을 거부하고 나온 겁니다. 뭐 우리가 조금만 돌아가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권력자에게 토사구팽 당해서 실제로 본인이 가야 할 방향이 이것밖에 없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이 거대한 권력을 거부하고 나오는 이 용기를 충분히 박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네.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가 뭐 가치해가고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준석 대표가 그래도 지금까지 보여줬던 새로운 아젠다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도 달리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잘 못했던 부분들은 조금만 두둔을 한다면 현실에 순응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정치 기득권 권력과 현실에서 공존하기 위해서 일부 마음에 안 드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결정들을 했다고는 하지만 네. 이제는 권력자에 맞서서 새롭게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저도 현실에 순응하는 정치인으로서 한번 잘 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잘 되는 방향점에 우리 청년 정치인들이 같이 실제로 새로운 아젠다를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싸워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붙어서 한동훈 장관하고 한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이 세대교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탈당을 했으니까 저는 진정성을 응원합니다. 왜냐면 전 다원화 시대 정신 속에 다당제를 지향하니까 다 같이 나와서 국민들의 선택권을 더 늘려줬으면 하는 진정성이 있는 응원을 하고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미래라는 키워드가 과거에 바른 미래당도 있었고 굉장히 정치권에서 많이 썼던 용어고요. 미래라는 말이 내려면 아직 안 열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두근두근 걸리면서 과연 이게 솔직히 한동훈 장관 그러면은 정치적으로는 미래라는 표현 써도 돼요. 예측이 안 되니까. 근데 이준석 대표의 정치는 네? 이준석 그러니까 이제 그건 또 이상한 미래인데 제가 볼 네, 때는 이상한 미래. 이상한 미래인데 네. 근데 이준석 대표는 전 정치를 오래 해왔고 많은 공로를 저는 세웠다고 보거든요. 물론 잘못한 점도 있겠지만은 잘한 점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가 이미 많이 이루어진 정치인이다. 그런 차원에서는 서사를 기반으로 정치하는 분이지 이분이 미래를 갖고 와가지고 두근거림과 설렘을 가져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사형 정치인이 미래라는 거를 얘기했을 때는 조금 요게 컨셉이 안 맞을 수 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어제 눈여겨봤던 것은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장관과의 경쟁을 선언하더라고요. 근데 전 이거는 이준석 대표한테 안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동훈과의 경쟁을 외치는 순간 차기 권력 구도로 들어갑니다. 그럼 권력 투쟁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요. 네. 한동훈이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견제하고 감독하고 어떻게 윤석열 정부 하에서 국민들이 지금 힘들어하시고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윤석열 대통령 이제 뒤로 밀어버리고 뭐 책임도 안 묻고 이제는 한동훈과의 경쟁 관계로 해서 국면을 넘긴다? 저는 그건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그 메시지 중에 미래라는 거하고 네. 한동훈 장관과의 경쟁 관계를 설정한 부분만 빼고는 뭐 다 맞는 말이죠. 근데 이 두 가지 부분에서는 조금 국민들께서는 한번 평가를 더 하실 것이다. 근데 그렇게 사실 봅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은 무축천을 옹립하는 날이 될 것이다라는 말을 통해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위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 그리고 그 옹립하는 날에 맞서서 앞으로 금기시 되어 있던 그 논쟁을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이 선포한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김건희 여사의 날이다. 오늘부터는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그 권력을 향해서 저는 민주당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젊은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성역화되어 있는 것들과 싸우는 노력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결기 있게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포문을 연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 저는 응원한다고 얘기하는 응원한다고 하고 응원만 하면 안 되고 민주당이 뭘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기에는 정치 지향점이 너무 달라요. 아니 이준석을 도와주라는 얘기가 국회 아니라 내에 힘이 성역화되어 많으시니까. 있는 그렇죠. 네, 대한민국 안에서 성역화되어 있는 이 영역들을 향해서 민주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참 고민이 많아요. 네. 저도 아까 현실에 순응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아니 청년이 말씀드렸던 게 현실에 수능하면 어떻게? 너무 순응한다고 그렇다고 수능했으면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저도 지금 도전적으로 어떤 걸 변화시켜야 될지 굉장히 네. 좀 고민이 많고 네. 실제로 도전적으로 좀 더 뛰어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과거처럼 권력에 줄 서는 시대는 갔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권력에 줄을 많이 서고 있잖아요. 민주당도 그래요? 뭐 민주당도 뭐 다르다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뭐 누구한테 그렇게 줄을 섭니까? 민주당 제가 보기엔 공천권자. 아니 뭐 양쪽 공천권자? 가죠. 이거는 다 사실 똑같죠. 지금 뭐 이낙연 신당 나오고 뭐 네. 이재명 대표 당권 도전하고 사람들이 막 이재명 대표 막 사표 쓰라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네. 결국에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권력에 줄 서는 거에 일환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갑자기 사실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새롭게 판을 좀 짜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 하나의 매개점이 사실 이준석 신당으로도 볼 수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응원하는 겁니다. 네. 서울에 보면 우리가 봤지만 네. 그 줄 선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줄 안 선 사람들 죽일 사람 됐잖아요. 뭐 이런 것들 우리가 현실로 봤을 때 지금도 그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검찰 정부를 보면서 더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이라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사실 청년 정치인들한테 숙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정치가 늘 현실에서 하는 거니까 네. 저는 뭐 현실 얘기하는 거를 뭐 막고 싶지는 않은데요. 또 인간이라는 본성상 현실 얘기하다 보면은 앉으면은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원칙 있는 일을 가서 원칙 있게 승리하고 원칙 있게 패배하는 것을 지금부터라도 전 다시 쌓아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번에도 새로운 정치 세력 만들겠다고 많은 분들 나오셨는데 네. 배지 그 자체를 목표로 삼으면 실패합니다. 근데 정치를 바꾸겠다라고 덤비면요. 본인도 달아도 본인도 사는 거고 네. 본인이 설사 죽더라도 그거는 유의미한 전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도 이제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네. 그렇게 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하고 정세균 전 총리 회동이 있는데요.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결국에는 어떻게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것이고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필두일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전에 뭐 권력 싸움 민주당 안에는 없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그런 뭐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거 우리끼리 바로 잡는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바뀌지는 않거든요. 우리끼리 토론하고 설득해서 민주당 안에서 변화를 이끌어보자. 이거는 너무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네. 지금 대통령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아바타 보내가지고 비대위원장 시키고 나서 칼질까지 다 하려고 하고 있고 네. 검찰은 어떻게든 민주당 괴멸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뭔가를 바꿔보자 이럴 시간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주축으로 해서 정세균 대표도 그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실제로 이 견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모으는 사실 결의를 오늘 하는 거라고 저는 네. 봐서 주요 내용들은 결국에는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괴결될 것이지만 네. 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떠한 역할들을 할 것인가 어떠한 분배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인재 영입 계속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저 검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예. 검증 과정에서 좀 분란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검증 과정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뭐 친명, 비명 이 이야기는 너무 프레임이고요. 왜냐하면 네. 뭐 비명들이 많이 잘라졌다 이 예. 얘기는 사실 해당 행위 한 사람들, 경선 불복한 사람들 이런 분들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었거든요. 예. 사실 민주당은 굉장히 좀 많이 분리됐다가 합쳐졌다, 예, 분리됐다 예. 합쳐졌다 이런 과정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새롭게
이런 것들을 용서할 수 없는 기준을 정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비명들이 잘려나갔다 이렇게 프레임을 잡는 거지 네. 절대 그것은 또 빠져들면 안 되는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의 파렴치한 범죄 사실들이 있다면 과감없이 잘라야 되는데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해놓고 못한 부분은 있다. 이거는 재검증을 하든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